네, 중국 우한에서 전세기를 타고 입국해 격리 생활 중이던 교민 한 명이 추가로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국내 확진 환자는 모두 24명으로 늘었는데요. 한편 정부가 후베이성 우한 일대 교민을 데려오기 위한 3차 전세기 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먼저 중국 상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후베이성 일대에서만 어제 하루에 81명이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지금 중국에서 700명을 넘어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증가 속도가 좀 빠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제일 큰 문제는 우선 초기 대응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초기 대응에 실패하게 되면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고 늘어난 환자가 이제 치료하기가 이제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네. 특히 이제 지금 우한 같은 경우는 중증 환자도 치료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워낙 확진 환자도 많이 늘었으니까 감염 사태 자체를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서 실제로는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 있는 환자들도 이제 사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초기 대응에 총력을 투입하는 이유도 바로 이제 초기 대응에 선제적으로 성공해야 이제 환자 수가 늘어나고 감염이 확대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우한처럼 안 되기 위해서 초기 대응에 총력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중국 내에서 다른 지역보다 우한시 지역이 치사율이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훨씬 높죠. 이제 다른 지역도 지금은 우한에서 발생해서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고 일부 네. 지역은 우한처럼 될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미 우한은 이제 그런 컨트롤 시스템이 거의 붕괴되다시피 해서 상당히 심각한 지경이고 다른 지역은 우한을 반면교사로 해서 조금 시기적으로는 늦다고 하더라도 대응을 훨씬 강력하게 함으로써 이제 우한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중국 정부의 조치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이렇게 우한시에 있는 교민분들은 더 좀 불안해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에 정부가 또 3차 전세기를 투입해서 남은 교민들 한 200명 정도를 데려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국적의 교민 가족들도 함께 데려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제 이유는 뭐냐면은 만일에 이제 거기에 계신 아직 한국으로 못 오신 우리 교민들이 감염이 됐다고 할 때 지금 우한에는 워낙 환자가 많고 병상도 부족하고 치료 수단도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교민들이 적절히 치료를 받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히 이제 국내로 오게 하셔서 감염 안 되신 분들은 감염 안 되신 상태로 또 감염이 되신 분들은 혹여라도 빨리 이제 치료를 받는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뭐 적절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2차까지 지금 시행이 됐는데 네. 그중에 1차에 오신 분이 2분이 확진자가 확진.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을 면밀히 고려해서 국내에 계신 분들도 혹시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차단만 제대로 되고 격리만 된다고 하면 크게 걱정은 없지만 혹시 들어오시는 분이라도 확실히 이분이 감염이 됐다 안 됐다 그런 걸 확실히 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일본 크루즈선에서 추가 확진자가 41명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뭐 다 하면 6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건데 비행기도 어쨌든 격리를 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수단인데 배에서 이렇게 선박에서 유독 더 많이 발생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있죠. 이유가 이제 그것은 비행기는 공기를 공급하는 시스템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인 것은 맞지만 공기의 흐름만 보아서는 비행기는 전혀 밀폐된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행기는 공기를 멸균도 하고 또 공기 흐름도 일방향이고 이래서 밀폐된 공간처럼 보이지만 공기 흐름상으로는 밀폐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의외로 비행기 내에서는 감염 확산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네. 그런데 이제 크루즈선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배도 크고 또 그렇기는 하지만은 비행기와 달리 공기 흐름이 매우 거기에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상당히 갇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명의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굉장히 감염 확산이 빠를 수가 있고 또 이제 배라고 하는 공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접촉도 많을 수가 있고 네. 그래서 감염 확산이 크루즈선에서는 실제로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41명이라고 나와 있지만 초기에는 이제 한 20여 명이라고 네네. 확인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41명이라고 또 이제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숫자마저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중국으로 가는 크루즈선이나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하는 크루즈선이 부산항으로 입항하려고 하는 그런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크루즈선, 일본의 이 크루즈선을 보셔서 알겠지만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크루즈선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감염 확산을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크루즈선이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데 있어서 정부 당국의 확실한 기준, 조치 이런 또는 뭐 입항 금지 그런 데 대한 확실한 조치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비행기보다는 선박을 이용할 때 이 감염 위험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서 지금 뭐 선박 내에 있는 지금 우리 한국인은 14명 정도 있는 것으로 예, 알려졌습니다.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선내에서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고 말씀하신 그 부산항에 입항하는 경우 항만 방역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일본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일단은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크루즈선 자체를 격리 조치 전체를 네. 예, 그런 다음에 전 환자 지금 이제 일본 크루즈선 경우에는 한 3,700여 명이 탄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700명 전체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검사를 실시해서 확진이 된 환자는 빨리 육지로 이송해서 격리 치료나 이렇게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의심 증상이 있을 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전혀 감염이 안 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분들도 분리해 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크루즈선 자체의 공기가 오염이 됐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접촉한 물건들이 오염이 됐을 수 있으니까 일단 크루즈선 자체를 먼저는 일부 지역을 완벽히 소독을 한 다음에 감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분을 일단 그쪽에 격리 조치를 하고 네. 또 나머지 부분을 완전히 방역 소독한 다음에 건강한 분들을 격리 조치해서 그 내에서도 추가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입항하려고 하는 크루즈선 내에서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일에 이제 크루즈선 자체 내에서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생겼다 이렇게 하면은 크루즈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크루즈선 내에 있는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전부 감염이 됐을 거나 뭐 증상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아마 방역 당국이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새로 확인된 24번째 환자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아산에서 우한 교민 환자 한 명이 확진 환자로 발생한 건데 이분은 뭐 아까 말씀하실 때 비행기 안에서 감염될 우려는 극히 낮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세기를 탈 때나 뭐 임시 생활할 때 감염됐다기보다 우한에 있을 때 미리 감염이 돼서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당국도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당국이 추정하기로 24번 환자뿐만 아니라 같은 동료이면서 중국에서 같이 있었던 그리고 비행기도 같이 탔었고 또 한국에 내려서 같은 버스로 이동했던 동료인 13번 13번이요. 환자. 네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아마도 비행기를 타거나 그다음에 지금 격리 생활 시설에서 감염됐다기보다는 중국에서 감염되어서 우리나라에 입국하실 때는 잠복기라서 정확히 감염이 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지금 격리 수용 중에 증상이 발현돼서 그것도 격리 수용이 한 일주일 정도쯤 됐을 때 발현이 되어서 확진이 된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증상으로 볼 때는 당국의 말이 상당히 신뢰성이 있어 보이고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지역 사회 감염이나 아니면은 비행기나 딴 곳에서 감염이 되어서 다른 쪽에도 혹시 감염이 됐을 우려보다는 중국 우한에서 감염이 되신 채로 아마 잠복기 상태 그렇게 해서 입국이 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일단 귀국 후에 받은 전수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양성으로 판정이 됐거든요. 이런 사례가 벌써 세 번째인데 네. 뭐 다른 딱히 원인 같은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매우 흔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없는 일도 아니거든요. 네. 또 이게 또 그러면 이 신종 코로나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뭐 메르스 때도 있었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이제 잠복기를 거치게 되는데 잠복기를 거치다가 심지어는 이제 무증상이 될 수도 있고 자연 치유가 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바이러스 양이 아주 적을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바이러스 양이 극도로 적은 그 시기에 검체가 채취되어서 검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실제로 감염이 되어서 시간이 더 지나면은 바이러스가 많아질 텐데도 초기에는 바이러스 양이 적어서 마치 음성이 되는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false positive 또는 우리 말로는 위양성. 원래는 진양성, 진짜 양성이 돼야 네네. 되는데 위양성, 거짓 양성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확실히 이 환자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 의심 환자가 양성이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음성이 나오네. 그러면은 바로 그 음성 결과를 믿고 환자에게 음성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시간을 두고 한 번이나 두 번 더 검사를 해서 결과를 확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흔히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음성이 나왔다 그래서 뭐 특히 검사법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양이 낮고 또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이나 이런 데 있어서 약간 에러가 생겨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충분히 우리가 추가 검사를 해서 확정을 하는 거니까 그 뭐 특히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진단 검사를 특별히 더 강화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그럴 건가요? 필요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23번째 중국인 확진자 동선이 공개돼서 앞서 또 보도를 해드렸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뭐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를 다녔다고 이제 동선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은 접촉자 파악도 굉장히 좀 많아질 텐데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23번 환자는 23일 날 입국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14일 동안 소재 파악이 안 돼서 또 이분이 관광 목적으로 오신 분이라서 굉장히 많은 곳을 다니세요. 그래서 이제 뭐 롯데백화점 본점이나 뭐 대형 이마트나 이런 곳에서 이제 다 돌아다니셔가지고 그쪽이 폐쇄 조치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는데 23번째 환자가 14일 동안 다니면서 여러 곳을 그렇게 했으니까 지역사회 감염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좀 짚어볼 대목이 있는데요. 우선 하나는 확진이 될 때 이분이 비교적 좀 경증이었어요. 그 얘기는 몸에 대량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또 다른 하나는 일종의 가족이나 친지를 동반한 그런 단체 여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기가 확진이 될 때 같이 단체 여행을 했던 친지나 가족들은 일단 1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어요. 이분들을 지금 격리 조치하고 추가 검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이분들마저도 추가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다. 그래서 확실히 음성으로 결정이 되게 되면 같이 다녔던 분들이 음성이니까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이 굉장히 낮겠죠, 오히려. 그래서 이분이 보인 증상 또 같이 여행한 분들의 현재까지의 상황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건데 이분이 지역사회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행히도 뭐 바이러스 보유량이 낮았던 것으로 그렇습니다. 예. 보고 계신데 그래도 뭐 혹시나 모를 사태 때문에 호텔이나 백화점, 대형마트는 이미 임시 휴점을 하고 있고요. 방역 같은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재개장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우리가 소위 말해서 소독을 하게 되면 바로 환기를 한 다음에 즉시로 개장을 해도 됩니다, 사실은. 바로 예, 해도 바로 해도 네. 됩니다. 이제 이거는 그냥 뭐 소독제를 뿌리는 것에서 나아가서 실제로 이제 이런 방역 조치는 굉장히 과학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이제 소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독도 1회만 소독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을 두고 3회에 걸쳐서 소독을 하게 되고 또 충분한 환기를 한 다음에 개장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 개장을 하게 되면 주 이용하시는 분들의 걱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바로 개장을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는 한 24시간 최종 소독이 끝나고 나서 한 24시간 경과해서 개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개장을 하게 되면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멸이 되고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전혀 없으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걱정은 감염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뭐 어쨌든 방역 후에는 100% 안전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또 신종 코로나 대응법이 달라졌습니다.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어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사례정의라고 하는데요. 사례정의가 옛날에는 중국의 후베이성에서 직접 오셔가지고 증상을 보이는 분 이랬었는데 이게 네. 이제 사례정의가 크게 두 가지로 확대가 됐습니다. 하나는 후베이성이 아니라 중국 전체에서 오셨는데 한국에 입국하고 나서 14일 동안 중에 혹시 발열이나 또는 기침이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있는 분. 또 다른 하나는 일본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 지금 이제 좀 빈발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을 다녀오셔서 내가 좀 불편해서 병원을 갔는데 네. 의사 선생님이 보시고 검사를 권한다. 이럴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방금 그 두 가지 중국 전체에서 오시는 분, 동남아 지역에서 오셨는데 의사의 권고로 검사를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전액 본인의 부담 없이 검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례 정의가 확대 개편이 되었고 그것이 어제 09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혹시라도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신청하시면 검사를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에 대한 대응법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또 정세균 국무총리가 내일에 중대 결정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뭐 특별한 조치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제 생각으로는 네. 이제 조치라고 하면 이와 같은 감염병의 조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이고 조기 격리고 조기 치료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역학조사의 정밀성과 신속성, 그다음에 투명한 정보 공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제가 이제 정세균 총리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좀 몇 가지 짚어보면 첫째 하나는 정보의 투명성과 정보 공개의 신속성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많습니다. 네. 지자체하고 말들이 많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첫째 하나는 어떤 경우에도 창구가 단일화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구가 단일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정보가 신속하지 않아서 걱정을 가진 다른 지자체들이 이제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창구를 단일화하고 단일화된 창구가 이런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이거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어떻게든지 접촉한 환자를 찾아내고 하는 그런 조사들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조사들은 계속 신속하고 정밀하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추가 조치는 아닙니다만은 검사 키트가 대량으로 보급이 되면서 검사를 훨씬 숫자도 늘릴 수 있고 신속하게 하게 된 것. 이것이 초기 방역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확대 조치는 아주 잘 됐다고 보고요. 또 사례 정의 확대가 되어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도 좀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늘어나게 되면은 신속히 환자를 발견하니까 환자 숫자는 약간 늘어날 수는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역 감시망에 빨리 귀속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방역을 하고 조치를 취하는 데는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말씀을 총리께서 하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네. 하시면서도 이 기조를 더 유지하고 추후의 경과를 좀 지켜보면서 좀 더 추가 확대 조치. 예컨대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은 검사를 자유롭게 한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이 만연할 때 하는 것인데 네.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단계는 이르르지 않았으니까 그런 말씀을 안 하시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카드도 있을 수는 있다. 그래서 향후 방역 조치는 그렇게 확대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지금 검사는 큰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은 만에 하나 지역사회 감염이 훨씬 심각해지면은 다른 좀 더 적은 병원에까지 확대해서 검사하는 횟수를 늘리겠다. 뭐 이런 조치들 아마 말씀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조치가 상당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조를 유지하면서 견고하게 이 기조를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정보 공개에 대한 부분이나 접촉자 파악에 더 신경 쓰는 부분을 말씀하실 거라고 해주셨는데 뭐 입국 금지 확대하는 부분 이런 거는 꼭 필요한 조치는 아니라고 보시는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입국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거나 더 확대하거나 이런 거는 뭐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뭐 경제에 미치는 파급, 그다음에 또 지금 어떤 외교적인 관계 뭐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입국 조치, 제한 조치 이런 데 대해서 말씀하시기에는 우리 내부 사정이 그래도 나름대로 잘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까지 한 걸음 나아가는 데는 약간 정부가 부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하고 있는 조치들을 좀 더 어떻게 정교하게 가져가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마 총리께서 말씀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길을 걷다 보면 굉장히 많은 국민분들께서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계신데 WHO 같은 경우에는 환자 치료 외에 좀 광범위하고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거든요. 예. 정말 뭐 중국과 관련이 없는 지역 이런 데서도 정상 성인은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야 되는 건지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WHO의 언급이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WHO가 그런 언급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 사태의 촉발은 이제 중국으로부터 촉발되었고 WHO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 네. 그런 이제 컨트롤 타워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컨트롤 타워가 보통의 시민들,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걱정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실제로 그 마스크가 의료진에게 가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용함으로써 의료진들의 사용을 일부 뭐 좀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좀 부적절해 보이고요. 네. 오히려 WHO가 해야 되는 일은 그보다는 좀 다른 형태의 접근, 가령 뭐 예를 들면은 중국 당국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서 어떻게 중국 정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또는 뭐 마스크가 부족하다 이런 일들이 생길 때는 WHO가 뭐 어떤 지침으로 이것을 국제사회에 어떻게 원활하게 공급할 것인지 그런 공급 체인망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해야지 지금 WHO가 하는 일은 너무도 작은 일을 또 실제로는 일반 사람들이 갖는 그런 우려 때문에 생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을 마치 무슨 매우 큰 일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고 또 WHO가 이렇게 사소한 일까지 얘기해야 되나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네. 뭐 일상생활에서는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